자, 오늘은 이제 확률 단원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여기는 용어 정리가 좀 중요한 단원이라서, 좀 사소한 것들에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개념 정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시행과 사건 먼저 볼 건데요. 중요한 건, 시행에서는요, 요게 중요해. 그리고 우연에 의해서, 자, 우연이 뭐냐? 의도랑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도, 목적이 없어. 뭐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잖아요. 던졌는데 그냥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뭐 1이 나온 거야. 이건 우연인 거야. 이거는 6이 나온 거야. 우연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던지면 내가 막 의도를 가지고 6이 나오게끔 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6이 잘 나오게끔 이렇게 위로 던졌다가 그대로 6이 나오게끔 막 그렇다고 뭐 무조건 6이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의도 목적이 있다면 좀 더 그 6이라는 눈이 다른 거에 비해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 던지라는 얘기야. 어떤 의도랑 목적 가지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를 우리가 시행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려운 말로 실험이라고 관찰이라고 했는데 행동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사건은 뭐냐면 위에서 언급한 의도와 목적이 없는 그 행동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들을 하나의 우리가 집합 안에다가 원소로 집어넣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그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1, 2, 3, 4, 5, 6이지. 그 1, 2, 3, 4, 5, 6을 하나하나를 원소로 인정을 하고 걔를 하나의 집합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요 집합 자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표본 공간이라 불러.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 하나하나를 원소로 인정한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불러요. 뭐 이를테면 내가 주사위 2개 던졌어.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값은 36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36개를 각각의 원소로 하는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하는 거고, 자, 여기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또 중요한 말. 그냥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무조건 사건이다 이러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그냥 부분 집합이 아니고 사건을 언급할 때 앞에 분명히 수식어가 있을 거야. 자, 수식어를 만족하는 꽉 찬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꽉 찬 집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니까 시행을 한 거지. 시행을 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구하래.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이게 오해가 있으면 짝수? 그러면 2랑 4 아니야? 뭐 6이라 써도 되지만 뭐 2랑 4도 어쨌든 부분집합이잖아. 뭐 이것도 사건이잖아. 아니야. 이게 풀셋을 써야 돼. 수식어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 짝수 만족하는 애 모두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사건이라 부르고 어쨌든 얘도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죠. 자, 수식어를 만족하는 풀셋이에요. 요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래야 오해가 없다. 자, 그래서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전사건이라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건 뭐 항상 일어나잖아. 이런 거 전사건. 아니면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7 이상이 어떻게 나와. 그걸 공사건이라 부르고요. 공사건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사건이라 많이 불러. 자, 그렇고요. 자, 또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죠. 여기 어디 있니? 여기 그치, 여기 있죠. 근원 사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 여러분들. 표본 공간이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나의 원소를 집합으로 하는 사건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 불러요. 즉 뭐냐? 시행을 해서 나온 결과값이 이제 6개가 있지. 그 원소가 6개가 있는 거지. 여기서 원소 하나만 들고 와. 이렇게. 원소 하나만 들고 와서 집합을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그 원소 하나로 구성된 집합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이 집합을 뭐라 부르냐면요. 어쨌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사건이지
사건인데 얘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 불러요. 아마 이 책에서 뭐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어디 없나? 예, 그냥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지니라 돼 있네. 예. 결과값을 이렇게 다 나열해 봤을 때 여기서 하나씩만 들고 와서 나오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 부르고요. 또 중요한 말, 우리가 시행 자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도랑 목적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 근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목적이 없었으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1 나올 가능성, 2 나올 가능성, 3 나올 가능성, 4, 5, 6 나올 가능성이 다 동일하다고.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은 요게 깨진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게 깨지는 순간 시행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근원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발생 가능성이 어때야 된다? 다 동일해야 된다. 자, 중요하게 메모하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배반 사건이랑 이제 여사건을 볼 건데, 자, 배반 사건은 뭐냐면, 사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쓸 수 있다고 알았잖아요. 그 집합 두 개로 표현했을 때, 자,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는데, 이것도 집합으로 표현하고 이것도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랬을 때,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상황, 즉, 교집합이 없을 때. 교집합이 없을 때 우리가 이걸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은 뭐냐면은 사건 A가 있어. 사건 A의 여사건? 이거는 뭐냐? 자, 우리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A의 여집합이다. 요거를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합사건, 곱사건은 이거는 이제 고1 때 배우는 건데, 이 합사건은 A 합집합 B.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안 배웠었거든, 1학년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안 배웠던 건데, 또는을 우리가 합집합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곱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하고 쓸 때는 A교집합비라 쓰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합사건은 얘를 합사건이라 부르고, 곱사건은 공통부분을 곱사건이라 부르죠. 자, 이렇게 되고요. 네, 문제는 한꺼번에 쭉쭉 풀게요. 자, 개념 정리 한번 쑥 다 하고. 자, 확률의 개념과 기본 성질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PA라는 걸 배워요. 자, PA. 얘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PA 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확률이죠. 확률 중에는 종류가 3개가 있어.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안 나와. 뭐 나중에 추정 파트 가고 뭐 통계 파트 가면은 이론 부분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내가 시행을 진짜 해야 돼. 그래서 사건 A를 만족하는 게 몇 번 나왔느냐, 이거 실제로 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주사위 한번 딱 던졌다? 근데 6이 안 나왔어. 확률이 0이야 이거는.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 그래요. 예, 그래갖고 문제화 되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고. 자, 수학적 확률은, 자, 우리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니야.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표본 공간을 우리가 세팅을 하지. 표본 공간이 뭐야?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 S라고 하잖아요.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즉 뭐다?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분모에다 써야 돼요. 수학적 확률. 자, 분자는 뭐냐? 그래서 수식어가 이제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사건에. 그 수식어를 만족하는 원소들을 너희가 끌어다 가져올 거고, 그 끌어다 가져왔을 때 또 하나의 집합이 나오겠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시행을 주사위를 던졌어요. 시행을 주사위를 던졌어. 그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는 1, 2, 3, 4, 5, 6이니까 6개지. 근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자. 그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면은 어떻게 한다? 풀셋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2 데리고 오고 4 데리고 오고 6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을 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2, 4, 6. 요 사건의 원소의 개수 3개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선생님 경우의 수는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서 꼭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조건방률 할 때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그렇고요. 예, 통계적 확률 아까 얘기했죠. 예, 실제로.
근데 이거는 실제로 뭐 우리가 n을, 이거 뭐야? 아, 통계적 확률, 이거 밑에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통계적 확률은 너희가 실제로 시행을 해갖고 나오는 사건을 만족하는 게 몇 번 있냐. 그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는 이론이 이거야.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잖아? 계속 크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통계적 확률 값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더라라고 알려져 있다. 예, 우리는 뭐 그냥 끄덕끄덕 넘어가면 돼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이고요. 그러면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확률의 기본 성질은 다음과 같다. 자, 확률 값은 0과 1 사이.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왜? 분모의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 분자에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는데, 사건 A 원소의 개수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표본 공간이랑 동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제일 작으면 0이고요. 제일 크면 1이야.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면 확률값이 1이고, 안 일어나면 0이고, 전사건의 확률, 공사건의 확률이다. 앞에서 언급한 용어죠. 네, 여기도 뭐 별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나오죠. 기하학적 확률은 이게 뭐 전체 영역분에 뭐 사건 A가 만족하는 그 영역의 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크기라고 표현한 건 이거야. 얘가 넓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길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양궁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보자. 여기가 10점, 여기가 9점, 여기가 8점이야. 그래서 내가 뭐 화살을 이제 딱 쏘는 거지. 그랬을 때 일단 전제 조건이 무조건 이 관용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전체 넓이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화살을 쐈을 때 9점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9점에 해당하는 넓이를 너희가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계산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하학적 확률이. 네. 얘는 문제에 나오니까 내용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 나옵니다. 자, 여기 아마 세 번째가 확률의 마지막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확률의 덧셈 정리고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이게 NS분의 수학적 확률 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이게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죠. 그거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근데 얘는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졌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된다고. 빼기, 이렇게. 그냥 동시에 안 일어났으면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그냥 두 개 더하기만 하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는 거지. 그러면은 NS, NA, 플러스 NS, NB, 빼기 NS N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얘 확률이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죠. 그게 요 얘기고, 만약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 A 교집합 B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면 얘가 그냥 경우의 수가 0이잖아. 그럼 그냥 두 개 더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얘만 더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뭐다? A,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배반 사건이라면, 그러면은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됐죠? 자, 6건의 확률, 자, 위의 증명이랑 동일하게 하면 되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A의 6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1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예, 해서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1번인데요.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하고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소수라고 했으니 얘가 2, 3, 5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럼 얘랑 배반인 사건이라는 건, 자,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배반이라는 건 2, 3, 5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2, 3, 5를 제외하고 1, 4, 6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소리야. 그 1, 4, 6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뭐 공집합도 되겠고 1도 되겠고 4도 되겠고
6도 되겠고, 그 다음에 1, 4도 되겠고, 4, 6도 되겠고, 1, 6도 되겠고, 1, 4, 6도 되겠고. 그래서 총 이렇게 해서 8가지고요. 요거 근데 이렇게 안 세고, 집합할 때 배웠던 그 2의 세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1, 4, 6에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예제 보면, 네, 수학적 확률. 자,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그 분모는 36 깔고 가는 거야.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가 36이니까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다 라고 하면은 이 6부터 해서 점점점점 6, 2까지 갖고 총 5개 나오나 본데, 그래서 5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36이고요. 자,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다.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면요, 곱해서 홀수 나오려면 두 눈 다 홀수여야 돼. 즉 홀수 곱하기 홀수여야 돼. 즉 1, 1, 1, 3, 1,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여야 돼.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홀수 중에 하나니까 3가지고, 여기도 올 수 있는 게 홀수 중에 하나니까 3가지죠. 곱하기 해주면 되죠. 9.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 자, A, B를 포함한 5명이 일렬로 설 때래. 그럼 일렬로 쓴다 그랬으니까 일단 5팩이야. 이 설 때까지가 바로 시행인 거야. 그랬을 때 이제 A, B가 서로 이웃하게 설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A, B를 묶어서 보라는 얘기지. A, B를 묶어서 보고 나머지 이렇게 3명이 있다고 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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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하면 4팩이 되고요. 근데 A, B가 자리 바꿈이 가능하죠. 이웃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5개의 숫자 1, 2, 3, 4, 5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복을 허용한대요. 자, 임의로 택할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 자, 그러면 지금 분모는 좀 좁은데? 여기다가, 일단은, 맨 앞에도 5개 중에 하나, 여기도 5개 중에 하나, 여기도 5개 중에 하나니까 5의 세제곱 들어가겠네요.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가. 그랬을 때, 그 수가 홀수여야 되니까요. 홀수가 되려면은, 얘랑 얘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반드시 1, 3, 5 중에 하나가 와야 되죠. 이렇게 되겠는데? 9분의 3인가?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 5개 있고요. M이랑 Y가 양쪽 끝에 온다? 그럼 1열별이니까 일단 5팩 써주시면 되고, M이랑 Y가 양쪽 끝에 온다? 그럼 곱하기 2 해줘야 되죠? 왜냐면, M, Y로 쓸지, Y, M으로 쓸지 모르니까. 나머지 3개, E랑 R이랑 배열하는 방법은 3팩, 나누기 2팩,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 네, 맞죠? 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자, 전체 12개가 있고요. 12개 중에서 내가 3개를 선택할 건데, 농구공이 2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나머지 하나가 배구공일 수도 있고 축구공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8개 중에 하나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사과, 배, 오렌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임의로 5개를 뽑을 건데, 중복 조합이구나. 이거 분모는 3H5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과일 세트에 사과가 적어도 얘는 하나 뽑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H 4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한 거라고. X, Y, Z. 얘가 5니까 이제 분모에는 3H5가 들어가는데, 분자에는 여기 하나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3H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통계적 확률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11번에 2번 꼴로 뭐야 이게. 자,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11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이때 이 주머니에 흰 공은 모두 몇 개가 있었는지 한번 흰 공의 개수를 모르니까 뭐 X개? 그럼 11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잖아. 그랬을 때 X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뭐 요거 계산한 게 11분의 2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데? 네, 그러네요. 예, 요거 계산하면 X 나오네요. 예. 그렇고 기하적 확률 했고요. 자, 확률의 계산.
어차피 이거 분모가 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갑시다. 지금 요거 확률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들아, 이거 원소의 개수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지금 확률 값 쓸 거야, 여기다가. 원소의 개수가 아니야. 자, 요거 x 구하래, x. 그럼 여기가 10분의 3 빼기 x라고 써야 되지? 이거 10분의 3이니까. 여기를 2분의 1 빼기 x라고 써야 되지? 자, 얘는 a도 아니어야 되고, b도 아니어야 되고, 바깥쪽이 10분의 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다 더한 게 1이다. 왜냐면 확률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니까. 다 더한 게 1이다 하면 x가 나오겠네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배반 사건이 아니래.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 그러면 자, 20분의 자, 3의 배수는요 6개가 있죠. 20분의 4의 배수는 5개가 있죠. 근데 12의 배수로 빼줘야 된다고. 한 개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배반 사건이면은 그냥 9, 12, 9개 중 2개 선택하는 건데, 모두 같은 색이라면 흰 공이 2개거나 검은색이 2개여야 되는 거잖아. 흰 공이 2개이면서 검은 공이 2개일 수는 없다고. 즉, 이게 모두 같은 색을 뽑을 때는 이게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어요. 흰 공 2개이면서 검은 공 2개일 수가 없으니. 그냥 더하면 끝나는 거야. 4C2 더하기 9C2, 5C2.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에요. 자, 이 사건은 마지막이려네. 예.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거야. 그러면은 일단 7C2가 될 거예요.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가. 그랬을 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6의 배수가 아닌 확률? 그 6의 배수의 확률 빼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6의 배수는 1, 6이 있고 2, 3이 있고 어떻게 돼 있어? 6의 배수? 6의 배수. 이거 지금 내가 한 게 6이고, 얘들아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조합이니까. 12가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4, 3이, 6, 2가 있고, 4, 3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18 되는 것도 봐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3, 6, 3, 6 한 다음에 18 되는 게 더 있나? 더 없는데? 24 되는 거. 4, 6? 왜 이거 이렇게 일일이 세야 되나 본데? 30 되는 거는 5, 6 밖에 없고 36 안 되고 6의 배수인 거를 세야 되니까 6, 7 있겠구나. 네, 8개 있죠? 8개. 이거 빼주면 되죠. 자, 흰 양말 4개랑 빨간 양말 3개가 있는데 색 켤레의 양말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이다. 그러면 1에서 7C 3개를 꺼낼 건데 적어도 하나가 빨간 양말이라면 3개가 다 흰 양말인 거 빼주면 되겠네. 사실은 이거 빼주면 끝나죠. 맞나? 네, 맞네요. 네, 자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